열심히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사무실도 지으시고 막 저 딸도 데리고 하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속해 있었던 팀도 굉장히 큰 팀이었습니다. 아메이 안에서. 그리고 나름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팀이었어요. 제가 속해 있었던 팀의 스폰서님들도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지방 4년제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님이셨고, 아버지의 스폰서님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시고, 그 위에 스폰서님은 수학학과 교수님이시고, 그 위에 스폰서님은 그 지방 CEO 출신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하셨던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업으로 다가왔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거기에 내가 속해서 같이 하는 거야. 이런 이미지를 저는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팀에 그런 대단한 분들이 속해 있는 그 팀이다 보니까 슬로건이 뭐였냐면 보여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성장. 실제로 저희 아버지의 스폰서님이 1년 반 만에 다이아를 가신 최연소 다이아, 최단기 다이아 뭐 이런 타이틀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성장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서 저희 아버지도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막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제랑은 거리가 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 노후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러다가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냥 서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요양하시는 시간으로 저는 수학 강사의 노동 수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꾸준히 끝까지 그 길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0여 년이 지날 때까지도 아버지랑 저희가 뭐 때문에 실패했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가 무리하게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한 욕심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10여 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에 대한 본질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나이가 들면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주부로 살면서 결혼 생활이 10년이 지났을 때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했어요. 필요했을 때 남편에게 제가 나 뭔가 이 회사 다시 하고 싶어 이런 일 하고 싶어 결혼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남편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럼 진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는 제가 이제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퇴직하고 나면 나이 들어서 그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유산아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한 12년 차 됐을 때 제 건강과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라고 막 찾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경진 다이아님이 살고 있었어요. 저기가 다 아줌마들이거든요. 저는 많이 부어있는 뚱뚱한 아줌마. 경진 스폰서님은 셋째를 임신한 아줌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사람들이 저분은 유산아 하는 분이야.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줬거든요. 제가 유산아가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메이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뉘앙스 아시죠? 그래서 뭔가 식사를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차를 타요. 경진 스폰서님 차를 안 타요. 그래서 저는 얼른 올라탔습니다. 네, 되게 궁금했고 그 소문이 저 집사님은 뭔가 한 300만 원 정도 뭐 유산하라는 걸 통해서 벌고 있어 이런 소문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고 있다는 게 진짜일까?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저는 경진 집사님 잘 알지 못했지만 되게 예뻐서 좋아서 제가 예쁜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호감이 갔어요. 그래서 차를 탔고 집사님 하시는 일 잘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경진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산아 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유산아 아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네트워크 경험이 있어요 라고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실패하고 나서 그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주변 사람들하고 제가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걸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경진 스폰서님한테 그 얘기를 했고 경진 스폰서님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후속이 들어갔습니다.
보산을 풀어줬습니다. 보산. 자, 보산을 들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표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유산화에 오토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추가 비씨가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격을 받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다시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느낌을 제가 받게 됐죠. 네트워크에 대한 본질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잘 실현해주는 회사가 있을까? 그 본질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유니스타즈에서는 한 번도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스타즈는 어디 타사랑 비교를 하는 회사도 아니고 어디는 나쁘고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저의 강의가 그런 비교를 하는 첫 번째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뭔가를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스토리 안에서 제가 왜 유산화가 이 승승의 회사인가를 느꼈는지 그걸 리더님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숫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상을 딱 들었을 때 제가 딱 충격을 받은 뭔가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느낌이 들었던 게 그 오토십과 슈가비씨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10여 년 동안 묵어뒀던 거잖아요. 그 실패했던 경험이. 근데 그게 저는 아버지의 무리한 욕심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보상을 들어보니까 세상에는 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고 사각형도 있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는 시스템이 잘못했었구나. 구조가 달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시스템과 구조가 있었네. 진짜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는 아시는 것처럼 차등 지급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1차 보너스에 뭐 3%에서 21%까지 이렇게 차등 매출에 대해서 차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더 늘어서 1,500만 PB에 24%까지 늘었더라고요. 자, 저기서 최초 보너스를 발생시키는 20만 PV를 하면은 3%의 보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20만 점수를 하면 3%를 돌려주는 건데 제가 그 20만 점이 도대체 얼마를 소비를 해야 되는가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봤어요. 저희는 유산화에서 항상 영양제를 구독하고 있으니까 아메에서도 제가 영양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정도 돼요? 한 44만 원 정도? 우리 오토 돌리는 거랑 비슷한 그런 본사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저렇게 담깁니다. 그러면 한 6,000원 정도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메이에는 본사 제품도 있지만 국내에서 제조하는 OEM 제품도 있거든요. 국내에 굉장히 굴지에 좋은 중소기업과 아메이가 조인을 해서 아메이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그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이미지로 있는 국내 제품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아메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그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자, 제품을 한번 담아봤어요. 얼마가 담기나. 담아도 내가 담고 싶은 것만 담으려고 했는데 계속 담아야 돼. 그래서 담아보니까 한 160여만 원 정도가 담기는 거예요. 20만 점을 하려면. 자, 그러면 내가 6,000원 돌려받기 위해서 굉장히 너무 많은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되더라고요. 물론 국내 제품만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자, 이게 소비량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 파트너분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는 내 하부로부터 전체 매출이 잡혀요. 전체 매출에서 내 하부에 있는 파트너의 퍼센테이지를 떼줘야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합리적이다. 열심히 일한 대로 아래서 가져가네. 되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이때까지는 좋아요. 봐보세요. 전체 매출이 80만 PV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가 6%여서 48,000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아래에 있는 파트너분이 세 사람 거를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뗐더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고 나는 12,00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원래는 6,000원만 가져갔어야 됐는데 소개를 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가 발생을 하니까 되게 합리적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이거는 아메이 본사에서 하는 보상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아메이를 그만하고 나서 소비자로 있으면서도 느낀 거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담아봤는데,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고 회사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10만 원 정도의 영양제를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소비자가 있고 3% 정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분이 있고 21% 정도를 가질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래에 있는 소비자한테 21%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사면 제가 22% 할인해드려요. 이렇게. 자, 그럼 그 소비자는 어디서 사고 싶어요? 자기 아이디가 있지만 21% 할인받고 사고 싶어요. 왜? 소비자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회사하고 소비자하고 거래를 하는데 왜 사업자가 할인을 해주는가? 이상하다. 그죠? 아이러니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자기가 받는 수당에서 미리 예측해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21% 정도가 되려면 1000만 점을 해야 되는 1000만 점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한화 매출을 대비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자,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안 되면 그 수당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인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뭔가 직급이나 자기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분한테 할인이라는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본인이 할인을 해주고, 두 번째는 집에 재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처리하고 싶어. 그러니까 할인을 해주면서까지 제품을 이제 흘러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돈을 못 번다, 안 번다? 못 번다, 안 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산하는 10만 원짜리 물건 우리 회사와 재거래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회원가 된과 동시에 혜택으로 10%를 할인받고 9만 원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알아서 자가 소비를 하고 본인의 소실적인 20%를 할인받는 게 아니라 20%를 수당으로 받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달하고 제대로 전달하고 그냥 내 혜택 안에서 나는 전하고 먹고 전하고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메이도 너무 좋지만 그 안에서 가장 많은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요. 자, 아메이가 어떠한 리더를 성장을 시켰어요. 이제 이분이. 자, 그럼 이 리더를 우리처럼 이제 독립한다고 해볼게요. 독립한다고. 그러면 이 리더님이 21%를 매출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면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의 개념이에요. 최고 포인트가 21%잖아요. 그럼 나도 21%잖아요. 21%인데 21%를 떼줘야 되잖아요. 나는 뭘 가져가? 6,000원보다 2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6,000원보다는 좀 더 가져가겠죠. 한 48,000원 정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위에 직급자로서 내가 뭔가를 유지하고 싶어. 나의 자격을.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하고 싶어. 그러면 개인 유지 볼륨을 해야 합니다. 자, 실제 저희 아버지는 아메이에서 루비 디렉터, 저는 골드 디렉터까지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루비 디렉터를 기준으로 하면 저런 독립된 리더, 매달 2천만 원씩 올리는 리더를 3라인을 독립을 시키고 그 라인을 제외한 다른 라인에서 총 2,000 PV를 해야 합니다. 루비를 하려면. 그러면 한화로 치면 얼마예요? 4천만 원. 그 정도 볼륨을 가지고 있어야 루비 보너스를 받게 되고 그 직급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유사나와 똑같이 유사나가 어떠한 리더님을 독립을 시켰어요. 그 리더님을 독립시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5,000 포인트 해서 우리가 맥스아웃 시키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되게 탄탄하겠다. 그렇죠? 제가 맥스아웃 시킨 리더님이 있으면 그러면 유사나는 뭘 주어줍니까? 추가 비씨를 줘요. 그럼 그 추가 비씨를 내 파트너 하부에 배치를 해서 내가 더 돈독하게 그 라인에 소득을 더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또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더라. 깜짝 놀랐죠.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림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우리는 다 누구나 성공의 사다리를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한쪽은 되게 위태롭게 보인다. 그죠? 뭔가 무겁다. 그죠? 뭔가를 그 직급을 유지하기 위한 볼륨이 굉장히 개인 유지 볼륨이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하네요. 그러나 유산화 안에서는 그냥 우리 내가 먹는 거 나는 소비하면서 전달하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한 스텝 한 스텝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유산화를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돈 된다.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동화 수입을 만들어주는 오토십입니다. 이 오토십이 유산화 안에서 없었다면 제가 그냥 소비까지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토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토십은 우리가 정기적인 매출을 일으켜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겠죠. 자, 그러나 한쪽 회사에서는 매달 제로가 되기 때문에 오토십이 없어. 내가 이번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를지를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뭔가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어 오토를 걸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 소비자는 분명히 효과를 볼 것이고 더 매니아층 소비자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장치로 오토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예측이 가능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전달한다면 그러면은 돈이 안 될 수가 없겠다. 이 생각이 아주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들었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주 강력한 진실인 거죠. 그리고 소득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뭔가 평균치가 있고 안정적이었을 때 굉장히 심적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 소득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일을 했을 때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예측이 안 돼. 그건 저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오토가 그런 것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복제가 가능해. 왜? 우리는 그냥 나 먹을 거 먹으면서 말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개인 소비량, 매출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 개인 역량이 내가 막 뛰어나, 아는 사람도 많고 판매도 잘하고 매출을 잘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무 쉽겠지만 그렇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역량 의존도가 상당히 더 높은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자연적인 자동 수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팀이 잘 만들어지더라. 아마 여기서 다른 타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타 네트워크보다 유산화는 뭔가 팀 문화가 더 팀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런 자동화 수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팀 문화가 더 형성이 잘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회사와의 철학도 되게 중요해요. 이 모든 구조의 문제를 만들어준 게 회사의 철학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쪽 회사는요,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영의 중심이 소비자에게 있다. 그래서 그냥 조금만 소비를 해도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상의 넓이가 되게 넓어지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에서 가져와야 될, 내가 벌어야 될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유산화는 명확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 디스트리뷰터 퍼스트 정책을 통해서 회사의 철학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도 잘해주고 사업자도 다 해주는 회사는 도대체 중심이 어딘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 곳곳에 마트가 있고 고객센터도 전화도 아주 제깍제깍 받으면서 막 너무 잘해줘요. 처음에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유산화 왜 이래요? 제가 슈퍼선을 한 달 정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왜 이래요? 이러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업비용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파이가 계속 줄어들게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유산화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또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은 가슴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했을 때 회사의 문화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뭔가 개인의 역량에 초점이 맞춰지고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파트너를 경쟁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위에 있는 직급자, 수당자가 아래에 있는 소비자한테 저한테 오면 21% 해드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소비자가 이동을 해요. 내 파트너 하부에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파트너를 성장을 시켰는데 그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지해야 될 볼륨이 커지고 나의 포인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트너의 성장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경쟁자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본질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유사나 안에서는 우리가 슈가리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리더님을 성장시켰을 때 제가 같이 성장하는, 내가 그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썼을 때 그것이 나에게 소득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문화가 달라지더라. 리더님들께서 뭔가 소비자에게 집중하는 회사보다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일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회사에 함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사나가 하반기에 보상 플랜 업그레이드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사업자들에게 집중해주는 유사나의 리더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트워크가 다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집이 다 똑같은데 색도 다르고 안에 들어가면 구조도 다를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것도 네트워크는 구조가 다 다르다라는 거였고, 예전에 어렸을 때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많이 달랐죠. 달랐고, 사실 저희 가정이 그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그 부렸던 그 열정이 사실은 저희에게는 굉장한 리스크가 됐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다 잃었고, 건강도 잃으셨고, 그리고 저도 어린 나이에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는 아닌데, 어쩌면 그것이 네트워크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더 멋진 회사를 찾을 수 있는 그 눈을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사나를 만났고요. 그 네트워크의 승승구조, 이기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 안에서 제가 이 길을 선택해서 저는 8년차 로비 디렉터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리더님들과 함께 성장하려고 열심을 다해서 소망을 품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리더님들께서 함께 이 승승하는 회사 유사나, 그리고 이 승승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승승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이미 이 이기는 구조 안에, 승승하는 구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각자 승승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더 깊고 더 넓게 성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승승하는 승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